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유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상담을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화 위주로 좀 상담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고민들을 말끔하게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수화기 드시고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 상담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는 아래 지금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자는 100원 유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금 전화 상담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로 100원 이게 주지 마시고 웬만하면 또 전화로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아침부터 이제 미국 장에 대한 어떤 훈풍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또 아침에 기대감을 좀 갖고 출발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분위기를 보면요. 다우존스 지수가 0.14% 상승으로 또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보시면 하락했던 폭을 다 만회했습니다. 자, 이게 웬일인가요? 왜 떨어졌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죠. 이럴 때 보면. 자, 그리고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하락했던 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0.4% 또 상승하면서 신고가에 가까워진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역시 나스닥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0.5% 상승. 하락폭 다 메워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신고가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막 흔들리면서 그 이유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죠. 경기 침체 신호는 전혀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하락했던 거 다 회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결국 시장은 제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빨리 회복했으니까 국내 증시도 빨리 올라와야지.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있을 텐데, 미국보다는 역시 한국 증시는 조금은 더디긴 해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올라온 만큼 국내 증시는 분명히 또 따라 올라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 지난번에 7월 FOMC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FOMC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9월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과연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이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9월 달에 거의 확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화되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미국 증시 안에서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특정 몇 종목 섹터의 경우는 좀 힘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강했죠. 그리고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 굵직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섹터 안에서 이 빨간불보다는 이제 빨간불이라는 건 이제 하락이에요. 지금 미국 증시는 초록색이 이제 올라간 거죠. 초록색 빛깔로 많이 물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도 역시 전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부터 국내 증시 기대감을 좀 갖고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 이 코스닥 지수가 조금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현재 0.5% 약간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국내 증시 분위기 안에서 본다면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의 힘이 좀 약해요. 이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이 굵직한 종목들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강했지만 국내에서는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이쪽에서는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다른 IT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주로, 그리고 또 중형주 쪽에서 나중에 되면 또 소형주로 이동하는 이런 순환 매장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무조건 엔비디아, 그 삼성인지 하이닉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좀 순환 매를 도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이제 부동산 쪽의 경기가 좀 많이 침체가 됐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주들도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소에 보지 않았던 업종들을 조금 이제 다른 업종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리고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은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제가 좀 회복되면 거기서 어떤 업종이 올라갈까? 예, 그쪽에 좀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순환매가 도는 장입니다. 순환매가 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장 조금 더 힘내서 이 대응 잘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2638-3985번이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떤 멘토님들이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요. 저희 멘토님들께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역시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잠시 안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장소는 지금 아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 또 오랜만에 제가 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만큼 제가 많은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대응하기 좀 편하게 좀 속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시간대가 좀 달라요.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입니다. 대전에 지금 비전 스퀘어라고 지금 주소가 나와 있죠. 자, 그 주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부산 그리고 일요일 날 대전 각각 시간대가 다르니까 꼭 체크하셔서 강연회는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강연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직접 저하고 뵙고요. 그리고 속 시원하게 또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즐기고 하시면 돼요. 강연회는 무료니까요. 예, 이번 주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회 일정 이번 주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시장이 올라간다고 종목들이 다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내 종목이 소외될 수 있고요. 또 내 종목 중에서는 지금 더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85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EM 플러스요. 네, 이엠 플러스. 너무 오래 한 2년 넘었는데 6,000원에 지금 10%거든요. 6,000원이요? 예, 예. 네. 10%고요. 예. 오래되셨군요. 네. 계속 떨어지는데 네. 지금 보니까는 시청이 그전 내가 살 때는 그때도 한 6번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시청이 1,30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요. 그 EM 플러스 떨어지기만 하고. 네, EM 플러스를 처음에 사실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때는 2차 전지 뭐 때문에 막 그렇죠. 올라가가지고 아유, 그렇죠. 네. 떨어졌다고 해서 샀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져서 이게 지금 그게 문제예요. EM 플러스가 2차 전지 회사라고 이제 EM 플러스 하면은 그냥 2차 전지 회사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죠. 왜냐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그 당시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갔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막 숨겨져 있는 기업들 막 이제 찾아내려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네. 어떤 기업들은 원래 하던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2차 전지 사업을 막 추가해가지고 너도 나도 2차 전지 테마주에 막 편승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올라갔던 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EM 플러스는 원래 하고 있는 그 사업이 2차 전지 사업이 아니라요. 소방차 아시죠? 소방차. 네. 소방차. 네, 소방차. 네, 그 소방차를 수출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EM 플러스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사업을 추가를 한 거예요. 새롭게.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업황이 안 좋죠. 그죠?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원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2차 전지 사업 뭐 추가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EM 플러스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실적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무제표도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재무 상태 잠깐 확인해 드리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원래는 부채 비율이 한 40%, 80%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116%까지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2023년도인데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도 지금 뭐 보면은 뭐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자본도 잠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좀 이제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납입 자본하고 자본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자본 상태에서는 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돈이 지금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증자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할 때부터가 이게 지금 약 1년 정도 전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한 1년 된 거 같아요. 그죠? 1년 조금 더 됐죠? 예. 네. 그 당시에도 이거 적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요? 적자였고 이미 몇 년 동안 적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가가 딱 올라갔다가 어땠어요? 이미 빠지고 있잖아요. 네. 빠지면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재료가. 그러니까 빠졌을 때 예전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싸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그전에는 아니라 그걸 내가 한번 샀었는데요. 네. 4,000원인가 얼마에 샀다가 네. 조금 먹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올라갔던 게 거기서 끝났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원래 가치로 빠져버린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저는 뭐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나중에 제가 볼 때 3,000원 정도 가격 오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들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3,000원 정도 오잖아요, 가격이.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꼭. 그래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안 해요. 너무 네. 막 나중에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 오면 꼭 연락을 다시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전화 여러분들 상담 시청하고 나서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래 전화번호 전락 주시면 많은 분들 상담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혼자 고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기 좀 내세요. 여러분 뭐 전화해서 여러분들 목소리만 나가잖아요. 그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전화 연락 주시고 나서 지금 전화 안 받으신 분들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 주시면 지금 대부분 다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프로텍 프로텍.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7,100원에 5%. 37,100원에 5%요. 네, 자, 37,100원이면 이거 언제쯤 사셨어요?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때 사고 나서 뭐 네. 회계 막 그거 그 뭐 사건 있어가지고 그냥 가격이 쭉 빠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진 거예요? 네, 몇 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 한참 된 것 같아요. 그 느낌상 좀 한참 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 1개월, 2개월, 한 3개월은 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쪽 관련주를 사신 이유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AI 쪽 때문에 많이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HBM 사실 프로텍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떨어질 때 사신 거잖아요. 네네. 매수하자마자 계속 떨어졌죠. 네, 한 4만 원대에서 계속 놀길래 네. 좀 빠졌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에 그 무슨 뭐 회계 막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가격이. 자, 그러면 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4월 4일 날에 자, 보시면 이제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이 회계 위반으로 검찰 기소 소식이 한번 있었어요. 그죠? 이게 4월 달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야, 4월 이 문제는 4월 달에 한번 이제 문제가 끝났던 문제고 근데 그 문제가 진행되고 나서 사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이후에 사신 거 아니에요? 사고 아니, 나서 처음에는 조금 더 높게 있었어요, 아, 가격이. 그래요? 어쩐지 네, 그래서 그 아. 좀 떨어져서 조금 더 추가를 아. 했었어요. 추가 매수를 하셨구나. 5%는 저는 한 번에 사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금씩 회계 나눠서 위반 사는- 소식은 4월 초에 있어서 이미 그때 한번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단가가 이쪽이었는데 그럼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일단 그 문제는 일단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지나간 뉴스고 이제는 이제 많이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회계 처리 문제 위반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IT 쪽 그 엔비디아 관련주들 우선적으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지금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춰볼까 하고 여쭤보고 하려고. 낮출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걸로 큰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본전만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이번에 뭐 실적 발표 뭐 좋을 거다 뭐 뉴스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는 하는데 예전에 엔비디아의 상승을 보면 지금의 최근에 나오는 그 상승과 약간의 대비가 좀 돼요. 그 전에 상승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상승은 뭐 중간중간마다 밀고 또 올라가는데 뭐 미는 것보다 좀 약한 반등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건 이미 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젠슨왕도 최근에 그 주식을 많이 정리가 되고 있죠. 그죠? 네. 네, 이제 물량들이 많이 청산이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 문제들도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좀 방해가 돼요. 그리고 실적도 과거에 너무 많은 실적들을 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큰 실적이 계속 더 내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에서도 아마 그런 반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쪽은 아무래도 한 번 정도 지금 한번 큰 시대가 나왔고 지금 중간에 한번 눌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전 반등보다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프로텍은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이것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25,000원 정도 아래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어중간한 자리에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5%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서 4만 원까지만 가보시죠. 네. 여기에 저는 AI 쪽도 괜찮지만요. 이제는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넓혀서 봐야 될 때예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게임주도 막 움직이고 막 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은 또 요즘에 뭐 건설주도 막 움직이잖아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예전에 치우쳐져 있지 마시고 새로운 것들 한번 보세요. 전 그렇게 말씀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병 멘토입니다.
한전기술 한전기술이요. 95,500원에 20%요. 95,550원이요? 95,500원에 네. 20%. 아,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그때 체코 계약하고 그날 아침에 샀는데 아, 계, 계속해서 그쵸. 지금 어머니 생각해도 지금 허탈하지 않나요? 와, 이게 무슨. 그래서 좀 네. 많이 올라봐야 7만 원까지 안 음. 오고 더 6만 얼마고 이래서 얘를 네. 좀 진짜 하면 좀 더 샀는데 아, 더 샀어요? 갑자기 그날 아침에 88,000원에 일단 10%를 팔고 네. 지금 계속 이거 왔거든요. 어. 그래서 얘를 네. 추가 매수도 그렇고 그냥 장기로 가야 될까요? 자, 자,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가 지금 제가 봐도 이거 솔직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진짜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대박 날 줄 알고 그게 그쵸, 그날 원래 많이 그래요.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항상 욕심 때문에 화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려는 거 자체가 사실 욕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또 줄이라고 하니 이게 줄여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너무 심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예전에 보세요. 역사적으로 예전에 최고점을 썼었던 자리가 요 자리였는데 이때 한번 탁 치고 나서 이제 빠진 건데 이때 따라붙는 건 사실 이건 솔직히 이제 잘못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신 거예요. 네. 자, 근데 원전 쪽의 경우에는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뉴스들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원전을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려고 이번에 허가 이제 승인을 해준다는 뉴스가 또 있었거든요. 11개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최대 원전 보유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그 전력이 전기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소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사실 원전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원전 쪽 앞으로 좋아질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원전이 좋아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이 주가는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거 다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사놓고 무조건 다 올라가면 누구나 다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거 왜 안 가지? 싶을 때 사실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기술은 지금 비중이 20%이신데 비중이 조금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이거 더 사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만약에 말이죠. 한전기술이 주가가 길게 가져가셔도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6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6만 그때 원 안 가던데요. 6만 8천 원까지 가서 안 6만 원에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6만 원을 갈지 5만 원 갈지 몰라요. 나중에 되면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만 원 정도 이 아래로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가져가셔야 되고요. 나중에 한 8만 5천 원 오면 그때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8만 5천 원 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이걸 가져가시다가 8만 5천 원도 안 올 것 같은데요. 이거 상담을 지금 받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죠? 네. 자꾸 그렇게 이게 안 갈 것 같으면 이거 애초에 사면 안 됐죠. 안 그래요? 그죠? 너무 이게 몰랐어요.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주가라는 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처음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갔다면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 6만 원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다 6만 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8만 5천 원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게 되고 또 떨어질 때도 누를 때 되면 또 누르게 됩니다. 흐름을 타고서 가면 돼요. 거기서 우리가 최대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회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의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데, 아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전 11시고요. 그리고 주소는 아래 나와 있습니다. 대전 비전스퀘어에서 진행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강연회장 분위기 잘 즐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갈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늦게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찍 좀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 시간 한 5분 전까지도 괜찮아요. 딱 맞춰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나서 너무 늦게 오시기보다는 조금 일찍 서두르시면 더 즐겁게 강연회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도 늦지 마시고 강연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말씀드렸죠. 전화 연결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겁니다.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와 있죠. 02-2638-3985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 자, 문자 상담은요. 샵 3989번 유료 100원이니까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네,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녹십자 24만 5천 원 20%입니다. 녹십자요. 예, 24만 5천 원이요? 예, 3년 넘었어요. 아, 아이고. 물 타고 또 네. 상대 처리 좀 하고 이래가 내려왔는데 네. 이게 제가 가격까지 올렸는지 아니면 중간에 손절 쳐야 할지 또 물 사실, 좀 더 타야 할지. 네. 사실 녹십자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가가 이 제약주 중에서도. 네. 이 미국 진출 소식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임상 소식도 또 예정돼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뉴스들이 이제 좀 많은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음.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뭐 일리아릴리라든지 또는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제약주나 바이오 쪽에 시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국내도 예. 이 사이클이 도는 시기가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려주거든요. 실제로 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을 때를 보면은 코로나 때 아시죠? 예. 그때 엄청나게 예. 올라갔잖아요. 근데 녹십자도 주가가 무려 5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때. 근데 그 가격이 네. 사실 코로나란 특수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서 지금 부가격까지는 아닐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제 가격만 놔도 지금 자, 오늘 하고 싶은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듣는 게 미리 뭔가를 정해놓고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데요. 여기까지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게 왜 자꾸 그거를 정해놓고 합니까? 네, 아무도 정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 녹십자가 그러면 5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코로나 때. 생각 안 했잖아요. 네.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물론 50만 원까지 저희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약 바이오는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제약 업종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제약 업종 차트거든요. 자, 제약 업종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방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나요? 지금은 올라가고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2000년도 막 전부터 해서 이게 얼마나 몇십 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새로운 고점들을 계속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계속 이거는 성장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고령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고령 인구가. 예.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건 왜 그래요?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맞잖아요. 예.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다 평균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 뭐 새로운 어떤 이제 질병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백신들이 계속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정지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제약 바이오는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오면 지금 무서울 만큼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너무 이제 꿈을 키워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해놓지 마세요. 예, 상단과 하단을 끌고 네. 가면서 예,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4만 5천 예. 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25만 원이라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 예. 예전에도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 없다가 이제 막 올라오니까 막 관심 갖기 시작하는데 녹십자의 경우에는 25만 원이라는 가격도 나중에 되면은 저는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근데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높지 않아요, 네. 매수 단가가? 예.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을 한번 주면은 아마도 한 15만 원 아래에서 14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14만 원 정도 가격, 15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이 가격에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추가 매수 조금 하셔서 단가 낮추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조금 더 빨리 탈출할 수 있겠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고, 아, 네, 예. 미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정해놓지 마세요. 시장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종목들 아직 바닥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 가격까지 와서 내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항상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가면 나는 거기밖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팔고 나서 계속 올라가면 내가 예전에 이거 여기서 팔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아.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네.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되면 정작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는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 아래쪽으로 눌렸을 때 그때만 추가 매수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 SDI 네, 34만 8천 원에 네. 25%예요. 39만 8천 원이요? 34만 8천 원이요. 아, 34만 8천 원에 사셨어요? 저 사실 1월 달부터 네,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았거든요. 네, 수익도 봤었는데 네.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모아가지 마세요. 이거 더 이상 모으지 네. 마시고요. 네네.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현재 가격은 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반등을 네. 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위에서는 팔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삼성 SDI는 40만 원까지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40만 원 왔을 때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죠. 네. 그 전에 너무 성급하게 팔면은 이 종목이 그냥 우리가 그 단순하게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렇게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삼성 SDI가 예전 그 전기차 그 전부터도 2차 전지 사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IT 기기들 다 그 2차 전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은 어쨌든 저는 40만 원 전에는 이거는 정리를 하지 않고 네. 기다리셨다가 40만 원 왔을 때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말고 저는 이거는 4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그때 정리를 하든 그때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 네, 이거는 가져가세요. 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지금 아직까지 시간 남아있으니까 전화 주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2-2638-3985번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유엔젤. 유엔젤. 예.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4,494원. 네. 그리고 18%. 4,494원이요? 4,494원. 네. 그리고 18%. 네. 자, 지금 바뀌신가 봐요? 여보세요? 네, 지금 바뀌신가 봐요. 아, 예. 이제 아, 네. 괜찮아요. 예. 아, 네. 스피커폰으로 해놔서.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회사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시게 된 거예요?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이거 네. 주식을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네. 그때 한참 그 AI가 뜰 때, 네. 그때 7천 얼마 올라가고 나서, 이제 네. 뭐 떨어졌을 때, 그때 방송 보고 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뭘 몰랐을 때 산 거라, 그때 좀 음. 비싸게 산 건데, 물 타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계속 가져가야 될지, 네. 아니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게 제가 지금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예. 그 주식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모르는 종목을
그냥 단순하게 방송이나 아니면 또 어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보고서 듣고서 그냥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돈을 벌기가 쉽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시청자분도 지금 이 주식을 하고 있는 그 자금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죠. 그죠? 네. 일해서 열심히 버는 돈인 이제 벌기도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주식은 이제 클릭 한 번에 내가 잘 되면 수익이 들어와요. 돈을 벌어요. 예. 클릭 한 번에.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누가 나한테 돈을 그냥 주든가요? 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너 가는데 누가 옆에서 그냥 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냥 돈을 받은 적은 저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공짜로 벌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TV에서도 역시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예. 유엔젤의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다 문제예요. 일단 테마적인 부분도 테마성이었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예. 이 주가의 급등하기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가 매매를 하는데 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예. 빨리빨리 들어갔다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대한 문제도 또 컸고 실력에 대한 문제도 컸고 그다음 거래나 이런 것도 없어요.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볼 때. 아, 네. 손실이 예정되어 있던 종목이에요. 그냥 길에서 돈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유엔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사실 나오는 게 맞는데 예. 일단 지금 최대한 제가 지금 어쨌든 저한테 상담 신청해 주셨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손실을 보고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종목은 3,400원. 예. 3,400원 정도 기다렸다가 반등 주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400원. 3,400원 이상에서 그냥 3,400원 이상이 아니라 3,400원 오면 팔면 딱 되고요. 3,400원에서 그리고 이거 팔고 나서는 주식을 사지 마시고 예. 일단은 공부를 조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2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요즘에는 이제는 네. 그래요. 좀 손해를 덜 보고 네. 뭐 익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음. 이거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했던 사가지고. 거라. 근데요.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서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저도 주식을 20년이 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매일매일이 되게 이제 변화가 많거든요. 알아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기 들 때까지 계속 뉴스를 보고 항상 이제 주식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아마 이제 어머니도 보시면 뭐 익절하고 뭐 팔고 한 이런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력이 좀 많이 더 좀 큰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종목 찾으실 때는 좀 안전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저희 다음 전화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이고, 멘토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세트론 제약이요. 예, 94,0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네, 94,000원이요. 예, 네. 한 4월 달에 이거, 아이고, 이게 갑자기 또, 합병 이후로 쭉 찾아보네. 그쵸. 합병 봤는데.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매듭이 지어졌잖아요. 내용이,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번,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졌던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소화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은 혹시 제 생각에는 아마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것도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예, 추가하면서 가능, 하면 좋겠네.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를 아예 생각을 안 하셨었던 거예요? 아니면 가게 한 2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점이 잡혀야. 지금 약간 좀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약간 좀 겁이 나기도 할 거예요. 지금 자리는. 예,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제약은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요. 예, 지금 여기서 바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하락이 아직 진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6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전화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2,0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여기서 아직은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거래가 지금 딱 이제 터지면서 분산이 됐어요. 이렇게 분산이 나오면은 이제 한번 밑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가격은 65,000원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7만 원 아래쪽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7만 원에서 65,000원 정도 가격.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만약에 5%를 더 하신다고 하면 2.5%, 2.5%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뭐 진짜 10% 정도 더 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5% 나눠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단가를 낮추시고 나서 올라올 때 빠져나오면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어쨌든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안 하셔도 어쨌든 저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가격이니까 이거는 선택만 하시면 돼요. 아버님께서 아시겠죠? 예.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6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신다면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그 시간은 어쨌든 한번 분산이 났으니까 시간은 조금은 끌긴 할 거예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최종적인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정도 잡고 하시면 돼요. 아, 10만 원까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놀라셨을 텐데 괜찮아요. 이 정도의 어떤 흔들림은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이제 충격은 지나갔으니까요. 자리 잡고 올라가면 그때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반기 뭐저 금리 인하하고 제약도 좋다고 그것도 영향이. 금리 인하하면 다 좋아지는데 제약주는 그래요? 네, 좋아질 때가 됐어요. 예.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영 멘트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 서진 시스템 25,500원 30%예요. 자, 25,500원에 30%요. 네. 자, 지금 25,500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시군요. 밑에서 예, 네. 예,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네. 마지막 통화인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예. 전국점 돌파 여부하고 지금 네. 부채가 좀 많이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저 채권 발행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길어지는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보면 이제 서진 시스템이 재무제표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건 네.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지금 안 좋아졌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네. 지금 적자가 좀 컸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ESS 쪽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그쪽 네. 관련해서 이제 그 계약이라든지 이런 그 체결 소식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ESS 쪽이 사실 그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좋게 보는 입장이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회사는. 근데 정구점의 돌파 이것보다는 사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너무 길게 갈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아. 종목은 그냥 트레이딩 31,000원 네. 오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2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다른 거 길게 보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렇게만 저는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저는 부산과 대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